시청자 참여 뉴스 제시카 진행을 맡은 신윤경. 저는 장성규입니다. 네,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에도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이거 뭐 의심할 바가 없죠. 서건도라고 네. 하루에 2번 썰물이 쫙 빠져나갈 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서건도가 있죠.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그거는 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에 없어서. 근데 왜 그러시죠, 근데? 네, 시작부터. 추자도에도 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다무레미 섬인데요. 추자도의 이용현 마을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 기자. 봉골레 산에서 바다 쪽을 바라다 보면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위로 그림 같은 크고 작은 섬들인 추포도와 횡간도, 직구도가 올망졸망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다무레미 섬은 추자도 본섬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봉골레 산과 마주한 작은 섬입니다. 다무레미 섬 좌측 바다를 바라다 보면 추자도에서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추자 비경 직구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직구도가 있어 바다 속으로 내려앉는 낙조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드립니다. 추자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아도 좋을 만한 곳 다무레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간조 때가 되면 물이 많이 빠져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요. 네.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무레미에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이 있다고 하길래 왔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못 봤네요. 이따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 빠지는 물 빠지네요. 모습을 야, 촬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또 타임랩스로 또 촬영을 하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네. 네. 정말 길이 열렸네요. 와, 신기해요. 다무레미에 물이 빠지고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와. 직접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름이 특이한 것 같아요. 다무레미. 다무레비. 다무레비. 나는 지금 바닷길을 건너서 반대편 섬으로 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소라 잡아서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채취를 할 수 추자도에 있군요. 펼쳐진 모세의 기적, 양쪽에서 바닷물이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기자 이영현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이 다무레미 주변이요, 이 저녁 노을의 풍광이 굉장히 또 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땅에서는 또 이런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이게 처음 본 광경이었는데요. 정말 신기했고 추자도에 가신 분들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연 못지않게 현대인들에게 힐링이 돼주는 존재가 있죠. 바로 반려동물인데요. 문명 속 마을 기자가 직접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소개하고 싶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강아지 이름이 꼬미인데 함께 만나볼까요? 뉴스에서 좀채 볼 우리 수 집 없는 막둥이 꼬미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나이는 8살이고 영특한 남자아이며 엄마, 아빠, 누나, 형 말을 잘 알아듣고 눈치도 빠릅니다. 우리 가족은 꼬미를 포함해서 모두 5명입니다. 꼬미는 태어난 지 2개월이 되어 우리 집에 왔고 8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꼬미는 우리 가족에서 서열 4위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군대에 있을 때 가족이 되어 가끔 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형이 제일 그런 막내군요. 꼬미를 형은 더 귀여워합니다. 꼬미는 공놀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신나게 공놀이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유, 안타까워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꼬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봄이면 꽃을 찾아 꼬미랑 함께 외출을 자주 합니다. 벚꽃길, 꽃대구를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꼬미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구명견처럼 장난감 오리를 구출해 오는 모습도 대견스럽고 먼 바다까지 수영을 하고 오는 모습은 박희한 선수보다 수영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야, 제주견. 예뻐라.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는 가을밤에 산책을 했습니다.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같이 앉아
쉬고 있습니다. 냉정스러워요. 겨울에 눈이 내리면 꼬미는 정말 좋아합니다. 눈밭을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눈 속의 보석이라도 찾는 것처럼 재밌게 눈을 파헤치기도 합니다. 꼬미가 굴려서 만든 작은 눈덩이로 우리는 크다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계절을 다 담은 것 같아요. 네. 꼬미가 가장 싫어하는 가족을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혼자 담겨 집에 있네요. 두고 네. 가족 모두 외식을 나가거나 영화를 보러 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되도록 꼬미랑 같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하는 날이면 꼬미도 같이 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 예약을 하고 소풍을 저런 갈 곳이 많이 때도 생겼다고 하네요. 꼬미가 강아지들이 출입이 같이 가능한지 맞아요, 맞아요. 네. 먼저 체크를 해서 함께 갑니다. 예뻐. 우리 가족 생일에 꼬미도 같이 우리를 축하해 주지만 우리도 꼬미 생일을 챙겨 축하해 줍니다. 지극정성입니다. 뭐야?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나를 닮은 이세를 탄생시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주는 것보다 몇 배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리하고 멋진 우리 막둥이 꼬미야 사랑해. 어머. 제가 이 소식이 들어왔을 때 네네. 이게 그 뉴스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네, 가족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이 짙게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예전에는 그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네.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반려동물을 네.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는 24일과 25일 JIBS가 주관하는 제주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제주 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네네. 예, 이 행사를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전해주셨어요. 1회 때부터 제가 이 반려동물 이 문화 축제를 참여를 했었었는데 와 제주에 이 반려동물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개라는 개는 네. 다 모이는 이런 고양이도 행사입니다. 그렇고요. 네. 함께 이 축제장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사지 말고 또 입양하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뭐 사실 뭐 그 집에서는 굉장히 원하지만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열이 바로 5위가 될까봐 지금 이제 4위인데.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인데 가을은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에요. 근데 이제 살찌는 게 말만 살이 쪄야 되는데 사람도 같이 찝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운동인데 탁구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화합도 다지는 제주 등대 탁구 클럽을 정재익 마을 기자가 소개해 줍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장애인들이 활동도 많고 참여가 좋은 장애인 스포츠 클럽 제주 등대 탁구 클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그래서 스포츠 오늘 클럽이었군요. 저는 아침부터 그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탐라 장애인 복지관 3층 체육실을 방문했습니다. 제주 등대 탁구 클럽은 10여 년째 이어오는 장애인 탁구 동호회입니다. 등록 회원의 자격이 비장애인에게도 있어서 현재 10분 정도가 비장애인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네, 10분 모두 정도 50명 정도의 비장애인이 회원으로 등록돼 구성되어 있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탐라 장애인 복지관 3층 체육실에서 탁구 연습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목요일은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장애인 운동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8시 30분부터 2시까지, 목요일은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이에요. 네. 이렇게 연습해서 2021년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남자 개인 복식에서 박천민, 강병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2022년 서울시장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이겨서 여자 개인 단식에서 이혜정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탁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사회생활 교류도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건강도 증진되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지금의 제도로서는 탁구대를 접고 펴고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탁구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용 구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등대 탁구클럽은 앞으로도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활동을 통해서 저희 장애인들의 긍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로움을 찾는 JIBS 마을 기자 정재익입니다. 잘 봤습니다. 우리 그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들끼리,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이렇게 탁구하는 모습은 흔히들 봤는데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치는 모습은 좀 생소하네요. 네, 생소하지만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구장이 필요하다는 말 오늘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런 운동은 어떨까요? 바로 오름 등반인데요. 탁 트인 풍경과 함께 자연 그대로의 제주를 만날 수 있는 곳, 서귀포시 보목동에 위치한 제지기 오름을 이영은 마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처음 들어봐요. 선선한 가을날 그러게요. 오목포구 인근에 위치한 제지기 오름을 올랐습니다. 올레길 6코스에 위치한 제지기 오름은 높이 92.2m의 낮은 오름으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오름입니다. 선선해진 날씨 탓에 하이킹, 트레킹, 캠핑, 걷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와, 저 구름 좀 보세요. 지친 멋지네요. 일상 속 잠깐이나마 자연과 함께 보내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오름 좋죠. 예. 나무와 요새 딱 오르기 숲 좋을 사이를 때입니다. 걷고 맞아요. 정상 위에 올라가 넓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걷기 좋은 제지기 오름, 가을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로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제지기 오름이 예전에 이 절을 지키는 절지기가 살아서 제지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이곳이 또 제주 불교 성지 순례길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주에 5일장이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한산한 곳도 있는데요. 배진섭 마을 기자가 함덕 5일장을 많이들 이용을 해달라고 관련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함덕 향토지에 의하면 함덕리의 5일장은 1952년 함덕 서쪽 입구의 한 밭에서 처음 열렸다가 그 후 1974년 현재의 장소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유서 깊네요, 그래도. 지금 60여 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일과 6일이 되는 날 장이 서고 있어서 한 달이면 6번 정도 열린다고 하겠습니다. 장이 지금 열린 상태죠. 그렇죠. 제주도 5일장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향토적이고 정겨워서 참 좋네요. 부산에서 못 봤던 거를 봐서 신기해요. 그런데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 상인들도 그닥 신이 나 보이질 않습니다. 좌판의 물건들만이 그저 무심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북적대고 활기차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적잖이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네, 장터에 어떤 신나는 분위기를 좀 덜한 것 시장이 너무 안쪽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시장을 잘 몰라서도 못 찾아와요. 몰라서. 장이 조금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안에 본연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 함덕 5일장 주변에는 여러 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마트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 주변 환경이나 상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뭔가 차별성 있는 브랜드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5일장을 찾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특산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만끽하기 위한 아날로그적 매력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에도 도내의 몇몇 5일장은 나름의 특색을 살리면서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덕의 5일장 역시 지역의 환경과 문화적 특색을 살린 핫한 곳으로 다시 탈바꿈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5일장 재밌어요. 1일과 6일에는 함덕 5일장 많이들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3세기 말 원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끝까지 싸운 고려 무인들의 기상이 담긴 사적지 항파두리 항목유적지죠. 네, 이곳에서 활도 쏘고 만들기 체험도 하는 특별한 역사 문화 장터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정년 마을 기자입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찾아주어야 할 그 무엇이고 많이 찾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요. 무엇보다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항파두리 삼별초 역사문화장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탐나무예단이 삼별초가 훈련한 모습을 재현하며 행사가 시작됩니다. 오, 멋있네요. 저런 곳이 있군요. 멋지네요. 우와. 근무가 끝나고 유아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놀이와 각종 체험이 열렸습니다. 오늘 에어방스 있었는데 좋았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건 보물찾기에서 그런 과자 조사 아쉬웠어요. 한쪽은 나무액자 만들기와 꽃물 들이기가 한창입니다. 아니, 부모님들은 저런 조언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6명씩 와서 하고 있어요. 탕탕 망치 소리가 시끄러운 현장입니다. 가보니 꽃과 풀을 망치로 내리칩니다. 천에 물들이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들이기 체험. 공사는 고성리 분여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쁘네요. 꽃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활쏘기 장터에도 사람들이 붐빕니다. 항목유적지의 반역의 활이 꽂힐 때마다 박수가 이어집니다. 활쏘기 체험을 하나요? 이곳은 유수암리 어른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마을 살리기를 위해서. 멋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재미도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만드는 일도 사적을 알리는 일만큼 중요함을 배워갑니다. 마을 기자 김정년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행사가 열린다 하면은 너무너무 아쉬워. 이렇게 좀 아쉬움이 짙게 남는데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달 열린대요. 네, 여기 이게 잔디밭이 곧 좋아서 많이 찾으실 거예요. 한번 네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목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 9월 11일 추석을 맞이해서요. 세계유산 본부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민속놀이 마당이 열렸다고 하는데 김나무 마을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기는 추석맞이 민속놀이 마당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목 관아입니다. 제주목 관아에서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목 관아 현장에 왔습니다. 제주목 관아 추석맞이 민속놀이 마당은 전통 민속놀이 7종, 체험 2종류, 퀴즈 미션, 인증샷 이벤트 등의 행사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반나절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윷놀이 마당을 즐기는 아이들 옆으로 딱지치기 마당도 보입니다. 투고놀이 마당엔 지켜보는 어른들의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팽이치기 놀이 마당 옆에 마련된 구슬치기 놀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만들기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있는데 뒷폼 팽이 만들기 체험은 참가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이 함께하는 참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더욱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뭐뭐 했어요? 대기차기하고 그렇게 됐어요. 재밌었어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민속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품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에 준비할 때는 좀 더 많은 선물과 푸짐한 프로그램 준비해서 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사장 내 제주목 관아의 여러 시설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사장 가까이 홍화각이 보입니다. 홍화각은 탐나 고각이라 불렸을 정도로 관아 건물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였다고 합니다. 향리방, 판관방, 무기보관고 등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연희각은 목사가 진무하던 곳으로 곡사의 정화 등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귤림당은 목사가 한가한 시간에 검은고를 타고 바둑을 두거나 시를 지으며 휴식을 취하던 장소입니다. 제주목 역사관입니다. 역사체험 전시공간으로 꾸며졌는데 3개의 전시실로 구분하여 소중한 과거의 흔적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주목관화 행사장에서 나와 관덕정을 다시 봅니다. 보물 제322호로 지정된 관덕정은 병사의 훈련과 무예 수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448년 목사 신숙청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마을기자 김남오입니다. 야, 우리 김남호 마을 기자님 정말 단순하게 행사만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목관화에 대한 참 의미에 대해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네, 잘 봤고요. 네. 올가을 벌써 2개의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 문단속하고 집안에만 숨어있기 바쁜데 우리 마을 기자들은 지난 2일 태풍 흰남노가 예보됐던 날부터 14호 태풍 남마돌이 찾아오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신승훈 마을 기자입니다. 제주의 바다는 참 언제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서귀포 범섬에 보이는 법한포구 쪽의 바다입니다. 파도가 조금씩 불어오는 모습이 마치 태풍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때가 바로 흰남노의 태풍의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안전하게 촬영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은 바로 서귀포 속골에서 바라본 범섬 앞 바다의 모습인데요. 해질 무렵 파도가 조금씩 세져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새벽에 하늘의 모습을 담아봤었습니다. 네, 집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날 태풍이 온 바로 그 흰남노의 법한포구의 모습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태풍을 구경하는 모습에 진풍경의 풍경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계셨어요? 네. 밤사이 태풍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럴 땐 좀 이렇게 떨어져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 서귀포의 자구리 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의 풍경입니다. 거짓말같이 아름답네요. 서귀포 출신인 시공원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모습도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바로 보였던 서귀포 청지연 폭포의 모습인데요. 그 뒤로 한라산의 모습과 함께 아주 멋있는 풍경을 태풍이 지난 후에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관이네요. 이 무지개는 바로 남마돌 태풍이 오기 바로 직전에 조천읍 북촌리의 모습인데요. 이날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축제가 벌어지는 그 현장을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해주듯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짙은 석양으로 무지개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제주의 모습입니다. 와. 그리고 남마돌이 오는 주말 모습인데요. 거대한 렌즈 구름과 함께 한라산이 구름 이불로 덮여 있고 오래된 나무도 남마돌에 힘차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시시각각 바뀌네요. 그러네요. 네. 오, 끝났어요. 하늘보다가 끝나버렸네. 네. 네,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14호 태풍 남마돌이 오기 직전에 내도동 알작지 상황도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김시영 마을 기자가 촬영한 화면인데요. 이때 우리 마을 기자분들 제보 영상이 엄청 왔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네. 알작지 해변에도 이제 파도가 거셌네요. 네. 알작지가 이 소리가 또 좋아요. 파도 소리가. 지금도 거친 파도 소리가 잘 들리네요.
좀 짧게 끝났네요. 네. 짧고 굵은 영상 잘 봤고요. 다음부터는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난 관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네. 셋째도 바로 안전입니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 제시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